한 두어 달쯤 전인가 국방부가 대북 확성기를 고성능으로 바꾸겠다 했을 때 제가 방송을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국방부가 대북 지금 이 확성기들이 성능이 낮아서 성능이 높은 거로 바꾼다 했을 때 뭐 굳이 그걸 또 바꿔가지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이렇게 보였고, 또 그렇게 하는데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길래 거기서도 또 뭔 비리가 발생할까 우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방산 비리를 해먹고 해먹다가 이제 대북 확성기까지 털어먹냐.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조선일보 사설의 이름입니다. 정말 진짜 문제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군대가 비리 때문에 작동되는 군 장비가 제대로 있을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방비를 계속 투입을 해봤자 정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의 확성기까지도 해먹다니 이게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군 검찰은 대북 확성기 도입 비리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다 라며 직접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작년에 목함 지뢰 때부터 확성기 틀은 걸 마치 대단한 것처럼 하고 대북 제재 수단이다 해서 제가 이게 뭔 확성기가 대북 제재 수단이냐, 그 뭐 틀은 거는 그냥 그 틀었다라는데 만족을 해야지, 거기에 무슨 북한에 대한 고도의 심리전이고 북한의 가장 두려워하는 것 어쩐다 하는 부분에 좀 웃기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확성기 더 산다 할 때 이건 또 뭔 짓거리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 비리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잇따른 방산 비리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거센 가운데 이 대북 고도 심리전 무기까지도 해먹었다라는 이런 비판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검찰이 최근 대북 확성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 심리전단 관련 업체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심리전단에서 대북 확성기를 틀기 때문에 거기에 결국 확성기를 도입하는 문제도 여기에서 담당을 했겠죠. 자, 심리전단이 A사에 유리하도록 평가 항목 및 심사 기준을 조작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월 초에 신형 확성기 40대의 추가 도입 입찰 공고를 냈고요. 고정식과 이동식 확성기를 합해 180억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지만 확성기가 아니라 방송용 음향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A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논란이 일었죠. 심리전단이 제시한 평가 항목의 80kg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큰 정성평가로 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탈락업체들이 A사가 고출력 원거리 도달 확성기를 제작한 경험이 없는데도 관련 기술을 보유하지도 못했는데도 지금 시제품이 만드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A사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나 검찰에 민원을 냈고 군검찰이 내사를 벌여왔고, 지난달 뒤늦게 실시된 성능평가에서 A사 확성기는 군 요구 성능에 미달했다고 합니다. 자, 군에서는 1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또렷이 확성기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방송하겠다는 목적에 180억을 들여가지고 신형 고성능 확성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군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지금 확성기가 한마디로 성능이 낮아서 꽥꽥거리는 소리만 들려서 뭔 말을 하는지 제대로 잘 안 들리니까 1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이렇게 들려야 대북 확성기죠. 안 그러면 그냥 오리소리죠. 꽥꽥꽥꽥. 자, 그렇게 해놓고는 이런 짓거리를 해버렸습니다. 자, 이 A사 제품은 3km밖에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군검찰은 심리전단이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먼 놈 확성기가요, 뭐 그때 한 20여 개 세트 도입했는데 180억이 됩니까?
대통령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참에 이 사업을 우리가 발주해서 왕창 챙겨 먹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말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대통령이 대북 학생기 방송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 심리적 수단이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학생기부터 새로 성능 좋은 걸로 더 사겠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돈 빼먹으려고 그러다가 사고를 쳤습니다. 자, 미리 업체 정해놓고 그 업체 주려고 온갖 기준을 다 만들어가 그 업체가 실제로 그 학생기를 만들 경험도 능력도 안 되는 건데 시제품이 3kg밖에 안 났답니다. 만약에 경쟁한 업체들이 투서를 안 냈으면 지금 하는 것도 3kg는 더 들릴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확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고성능으로 한다면서 이 짓을 대통령의 말씀을 팔아서 해먹으려고 듭니까? 자, 이 군이 말입니다. 이렇게 확성기 사업에서도 빼먹는다면 도대체 국민들이요, 이 군이라는 집단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둑놈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사드 반대 세력들이 온갖 괴담을 퍼뜨리면서 군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럴 때 군이 이런 부패 사건까지도 관여된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군 스스로 우리는 도둑놈이다 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한민구 장관이 성주를 방문합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경청을 하고 비공식 자담회를 통해서 사드 배치 결정 그리고 성주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군사 보안을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최대한 잘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주도의 스카이힐 골프장에 대한 롯데의 그 제3부지도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설명이 나오지 않겠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군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통영함이라는 구조함을 만들어 놓고 세월호 사건 때 출동도 못했습니다. 방산 비리로 통영함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들이 성능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최근에 방탄조끼, 북한의 철갑탄에 안 뚫리는 방탄조끼를 만들겠다 해놓고 그것도 방산 비리로 숭숭 다 뚫렸습니다. 자, 군의 내무반을 현대화하겠다면서 군의 침대와 침낭을 새로 공급하겠다 해놓고는 그걸 갖다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끝도 없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은 저 군이라는 조직이 해먹을 수 있는 데는 다 해먹는 식으로 비리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누구의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군 내부는 보안사항이라고요. 그래서 군 방산 분야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그 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자선도 없습니다. 방산 비리는 터질 때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깨끗해지는 군이 되겠다 하지만은 한마디로 그건 그때뿐이고 좀 있으면 또 비리가 터집니다. 자, 이제는 대북 학생기까지 털어먹습니다. 군은 올 1월 달에 기존 대북 학생기 재가동에 이어 4월 달에 뛰어난 대북 학생기 추가 도입 사업을 하겠다 했고, 그 근거로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북 학생기 사업이 매우 효과적인 대북 심리 제재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대통령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니까 아마 예산도 누가 거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대로 다 정부 예산처에서 이 군이 요구대로 다 줬을 겁니다. 그러면서 업자는 자기들끼리 정해놨던 거죠. 자, 북한을 무너뜨리는 거는요, 남청 내부에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각오와
의지에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드를 배치하겠다라는 우리의 의지가 무너지니까 북한에 지금 핵과 미사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야당 국회의원 대다수가 반대하고 국민의 40, 50%가 반대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고, 자, 여기서 어떻게 북한하고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하물며 대북 확성기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은 어디 하나도 썩은 분야가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군도 역시 그러하다. 이러면 확성기 안 틀어도요, 북한이 먼저 무너집니다. 자, 이런 진실의 소리를 외면하고 한마디로 부패한 그 사고로 대북에 고성능 확성기를 도입하겠다고 180억을 들였습니다. 이를 다룬 헤럴드 경제의 칼럼에서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대북 핵실험 직후 국민 담화에서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위를 지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으로 대북 확성기 사업을 지속하겠다며 이렇게 이 대북 확성기를 강화하라 하니까 이제 고성능으로 바꿔야 되겠다. 있는 것 갖고 좀 강할 생각 안 하고 그래가 180억 책정했습니다. 거기에 도둑질을 해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그 확성기가 한마디로 이 부패하고 거짓된 확성기 아닙니까? 부패하고 거짓된 대북 확성기로 어떻게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리도 꽉꽉 나야 될 건데 꼬르륵 꼬르륵 나다가 북한 주민들이 진실의 소리를 듣지 못할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자, 헤럴드 경제의 칼럼은 끝에 이렇게 맺었습니다. 공자는 제자가 국가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자 군대, 경제, 신뢰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그 중에 부득이 하나를 뺀다면 군대, 또 하나를 뺀다면 경제고, 마지막에는 남아야 될 것은 신뢰다.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가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국민이 군대를 믿지 않으니까요. 지금 사드 같은 사태가 나타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군대가 뭐라고 해도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 이야기해도 성주 국민들 누구도 안 믿을라 합니다. 자,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한 모든 원인들이 군 스스로가 자초하지 않았냐라고 한번 반성을 하기 바랍니다. 저는 방산비리를 저지른 군인이나 군무원들에게 또 군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도록 방산비리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방산비리에서는 군검찰이 아니라 일반 검찰이 나서기를 바랍니다. 가제가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과연 군검찰이 방산비리를 제대로 적발하느냐는 거죠. 오늘 한 신문에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군 수뇌부가 죄다 사드에 쏠린 사이에 줄줄이 사고친 국방부 직할부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또 한 개가 더 났죠. 이 잠수정이 터져가지고요. 30년 넘은 특수전 전용 잠수정이 수리 중에 가스가 폭발해서 진해 해군기지에서 정기 점검을 하던 과정에서 3명이 죽고 1명이 다쳤습니다. 물 밑에서 터진 것도 아니고 작전 중에 터진 것도 아니고 지상에 끄집어 올려서 정기 점검을 하는데 자, 가스가 노출돼서 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지금 사고를 치는 부서들이 군정보사, 국군심리전단, 국방정보본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들의 사고라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해 보인다고 한 언론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장관은 성주 사태 수습한다고 오늘도 성주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군대 내부에서는 누구보다도 엘리트 부대여야 할 국방부가 직접 관할하는 직할부대에서 정보사는 잠수정 폭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 잠수정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순찰하는 잠수함하고는 다르게 이 갈매기라고 불려지는 코스모스급 특수작전 잠수정으로 정보사가 운영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작전용 잠수정은 10명 내외의 특수요원이 탑승해 적진 정찰 및 기뢰 봉쇄 등의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고요. 또 폭탄 조작, 수중 운반, 폭파 등을 이수한 특수요원들을 작전 지역까지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년이 돼서 노후화돼서 수년 내에 퇴역할 예정이었는데 터져버린 겁니다. 그것도 물밑에서 작전하다가 터진 것도 아니고 지상에 끌어올려서 수리를 하다가 터져버렸습니다. 병원으로 이야기하자면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환자를 그냥 생 환자를 죽여버린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자, 국군 심리전단 압수수색 확성기 문제고요. 자, 국방정보본부는 또 허위 발표를 한 일이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국방정보본부가 지난 3일 북한이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만 발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또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략사령부는 북한이 2발을 발사해 한 발은 일본 영해에 떨어졌고 다른 한 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다 했는데요. 국방정보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다고 이야기하고 폭발한 노동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사드 효용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합참 정보파트가 첫 번째 미사일 발사 실패를 숨기는 등 관련 정보를 왜곡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가지고 또 악용을 해서 사드의 효용성을 또 연결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거기에다가 심지어 목 디스크 치료를 위해 국군병원을 찾았던 김모 병장이 왼팔이 마비당하는 사고를 당했는데 군의관이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오인해서 잘못 주사해서 생겼다고 합니다. 자, 군 곳곳에서 사고가 터지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만큼 한마디로 군에 대한 통제력이 느슨해졌다, 긴장이 풀렸다, 나사가 풀렸다는 겁니다. 지금 얼치 포커스 훈련이 진행될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생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이런 소문이든 의혹이든 의도적인 왜곡이든 군이 명확하게 대처해서 해명을 해야지요. 왜 방치를 합니까? 자, 대한민국 군은 이런 상태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누가 지금 군이 발표하는 것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수도 없이 이 방송을 통해서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군이 저 짓을 하고 있는데 저 도둑군에다가 저 거짓말을 하는 집단에다가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고 저한테 누가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이요. 대북 확성기 사업에 대해서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사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장관 물러가라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군 지휘관을 소집을 했어요. 스스로 결의를 좀 해주십시오. 방산 비리에 관련된 사람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하고요. 그러면 저는 군의 진심을 믿겠습니다.